어느 무더운 여름날, 대학생인 지우는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도 조금 유명했다. 여행의 첫날, 지훈과 친구들은 숙소인 한적한 민박집에 도착하였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반겼다. 그녀는 그들에게 해가 질 무렵엔 절대 마을 외곽의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숲에는 옛날부터 기괴한 일이 발생해왔고 최근에도 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젊음의 혈기로 가득한 지훈과 친구들은 이런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뒤 둘째 날 오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숲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조각조각 스며드는 숲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숲 깊숙이 들어설수록 바람은 이상할 정도로 가라앉고 주변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갑자기 지우는 내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저기 너희도 들리지 않아? 라고 물었다. 순간 모두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바람조차 멈춘 고요한 숲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친구들은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폐가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빈 공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낡고 더러워진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오래된 세월 때문인지 심하게 퇴색되어 섬뜩한 인상을 주었다. 그 순간 상자 주변에서 뭔가의 존재가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벽 너머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인은 흐릿한 웃음을 짓더니 손짓으로 그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친구들은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빠르게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연지는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마을에 돌아온 후 지우는 민박집 할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차분히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다. 그녀는 그 폐가가 오래전 자신의 딸과 손녀가 살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딸은 고뇌에 시달리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사라졌고 그 후 그녀의 영혼이 숲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이어 폐가에 있는 인형이 손녀의 소중한 물건이라며 그것만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지우는 인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숲으로 갈 결심을 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홀로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숲은 여전히 음울했고 폐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아이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형상은 천천히 다가와 지훈 앞에 멈췄다. 순간 지훈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그 형상은 인형을 손에 쥐어주었다. 형상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듯한 빛이 비쳐왔다. 지훈은 인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할머니는 눈물로 인형을 맞아주었다. 그날 이후로 숲에서의 기괴한 현상은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끝내 지훈과 친구들은 더 이상 그 마을에 갈 일이 없었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남았다. 이따금씩 지우는 그 마을을 찾았을 때의 평화로운 자연과 동시에 그 숲속의 폐가가 생각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여느 늦은 가을, 나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았고 그 마을은 내게 안성맞춤이었다. 마을은 그림 같은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낡은 전통 한옥에서의 숙박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주민들 모두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낯선 얼굴인 내가 신선하게 다가왔던 모양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걷던 중 내가 묵고 있는 한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폐허가 보였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낡고 부서진 목조문이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집의 외관은 몇 년간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장소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내부의 분위기,
그리고 문틈새로 보이는 어두운 어둠은 알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자 목재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불쾌하게 울렸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문이 크게 닫혔다.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를 그곳에 머물게 했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옛 가구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고 벽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은 무시할 수 없었다. 목이 뻐근해질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어딘가 더 깊숙한 곳을 향해 걷던 중 갑자기 바닥에서 빠진 듯한 느낌과 함께 나는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그곳은 잊혀진 지하실 같았다. 바닥에는 먼지에 덮인 철제 침대와 오래된 인형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인형들은 거의 다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큰 눈을 가진 인형이었다. 그 눈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듯했다. 점점 짙어지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나는 출구를 찾아 몸부림쳤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 그 목소리는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러자 지하실 한켠에서 한 쌍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 같지는 않았고 차갑고 무표정한 그 눈은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나를 뒤에서 끌어당겼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쳐 빠져나온 나는 폐허를 벗어나 전력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숨막히는 두려움을 느끼며 다급히 한옥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의 경험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 앞 발길이 닿지 않을 거리에 놓인 낡은 인형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 인형은 어젯밤 내가 봤던 그 인형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급히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머리맡에 그 인형이 나타나는 꿈을 꾸곤 한다. 깨어났을 때 뭔가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소름이 돋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잊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옛날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리며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고 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옛날 집을 헐값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집의 미스터리한 배경이 마음에 들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집을 개조의 민속 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를 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바닥은 삐걱거렸고 집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더 깊이 살펴볼수록 집은 묘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작은 방은 문이 잠겨 있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 되자 그의 꿈속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잠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면 따뜻한 바람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생생한 그 느낌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현실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를 그 잠긴 문 앞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이윽고 용기를 내어 그는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방 한가운데에서 묘한 빛이 새어나오며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전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이 집에 갇혔다라는 글귀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그 집은 다시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여전히 밤마다 그 집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집은 다시 전설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점점 나무와 잡초 속에 묻혀갔고 그렇게 그 집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갈 때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한 기운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 집이 아직도 과거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